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6.13 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70% 가까이를 싹쓸이했는데요.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해 교섭단체를 만들기로 하면서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11대 도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야당과 무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 5명이 교섭단체인 가칭 희망제주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의회 전체 43석 가운데 29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연대입니다. 이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기대하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민주당 체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예결위원장 자리도 한석은 줘야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4선의 전함수 의원과 3선의 김태석, 김의원 의원 등 전반기 의장 후보만 3명인데다 사전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무소속의 3선 의원들도 있어 원 구성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의장에 대한 그런 논의를 충분히 이제 우리 무소속이나 타 이제 교섭단체하고도 논의할 거고요. 또 주로 우리 원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제11대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첫 임시회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충원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도의회가 제주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대과 없이 막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강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인 만큼 예멘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을 도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3회 제주포럼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아시아 평화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세계 평화도시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 모였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적극적인 도시 외교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며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증진, 빈곤 해소, 인도적 지원 또는 긴급 구호 등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문제로 떠오른 제주의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500명에 달하는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부정적 시선이 엇갈리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 배우 정우성 씨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특별대담에 참여해 난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더 집중할 때 평화가 구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민이 발생되는 이 원인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전쟁과 분쟁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충분히 국제사회가 함께 찾아가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제주 포럼. 평화와 인권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대학교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 실적에 자녀를 끼워 넣게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수의 12년치 연구과제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교수를 조사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제기한 공모전 수상 실적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어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학생들의 과제물을 본인 이름으로 특허 등록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조사 규정이 마련된 2007년 이후의 연구과제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다.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지금 의혹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밝힐 수 있는 것들은 다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데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연구과제 분량이 상당한 데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예비조사를 거쳐야 해 최대 7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이 배제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학교에는 출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어떠한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학 측은 성희롱 여부와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와 교무처에서 각각 확인 중에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 등에 회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건데 때이른 더위는 장마 전선을 만나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해수욕장.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튜브를 타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때이른 물놀이를 즐깁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놀러 왔다가 바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들어가서 수영 좀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제주시 구좌 월정리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3.3도를 기록하는 등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33도를 넘는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편현상으로 제주공항에는 최대 순간풍속 20.3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지만 남부와 서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4~25도에 머물렀습니다. 네, 제주도에 수변한 바람이 산을 넘을 때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인 팬이 나타나면서 북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과 강풍이 나타났습니다. 팬으로 인한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석탄 산업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5개의 탄광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캐는 갱도의 막다른 곳을 막장이라고 하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흑같이 길고 어두운 갱도 안으로 광부들이 걸어갑니다. 사람과 자재를 싣는 인차를 3번 옮겨 타고 또 걷기를 반복하기를 1시간. 수직으로 1km, 총 길이 4km를 지나야 석탄을 캐는 이른바 막장에 도달합니다. 특수 장비로 석탄층을 따라 갱도를 뚫고 탄가루가 날리는 좁은 공간에서 광부들이 석탄을 캐고 있습니다. 거칠고 고된 작업인 채광 현장은 하루 3교대씩 24시간 동안 가동되고 있습니다. 습도는 70%가 넘고 지열이 끊임없이 나와 온도가 30도를 넘습니다. 검은 탄가루가 얼굴과 장비를 뒤덮고 작업복은 땀과 석탄 범벅입니다. 이렇게 캐낸 석탄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저탄장으로 옮겨집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일이 항상 노예 출근할 때마다 긴장을 하고 있고. 많을 때 320개에 달했던 탄광은 이제 5곳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 연료로 수입 유연탄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내 탄광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용 석탄 사용량은 8천만 톤입니다. 국내탄의 공급량은 23만 톤으로 전체 물량의 0.3%에 불과합니다. 연탄 소비도 해마다 10%씩 감소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국내 석탄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어제 징계심의기구인 윤리심판원을 열어 당원 9명의 해당 행위에 대한 성원 내용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해명을 청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징계에 회부된 당원 1명은 탈당계를 내고 민선 7기 공약실천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행정시장 인선과 관련해 총선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 지사는 기자실을 찾아 총선을 이식한 보좌진 구성이나 행정시장 인사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 인선을 도의회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일시적으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오늘 북부와 서부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와 산지, 추자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바람이 오늘까지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제주 지역에 발생한 팬 현상으로 북부와 동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2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이 30도가 넘는 고온 현상에 건강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강풍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은 애월이 24도, 제주 28도, 조천 26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오늘 아침 기온 24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25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아침 기온 25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구자가 32도, 성산과 표선 26도로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 오늘 아침 기온 24도 내외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우도가 27도, 마라도와 가파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도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공항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 참고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장마 기간에는 길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제주시 삼양 일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불이 나 벽면 일부와 표지판 등을 태운 뒤 자체 진화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는 낚싯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중국인 35살 리모 씨와 알선책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북쪽 26km 해상에서 3톤급 낚싯배를 타고 전남 장흥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혐의로 제주해경은 헬기와 경비 함정을 동원해 이들이 타고 가던 낚싯배를 납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손재훈 판사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발신자 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윤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일방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자치경찰이 치안센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구자읍 김영과 구도심의 서문,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등에서 기존 국가경찰이 맡아온 치안센터 운영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과 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마다 자치경찰이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맡게 됩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국가경찰 인력 101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다음 달 11일까지 대표이사를 재공모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서류 접수가 마무리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 1명을 결정하고 도의회 청문을 거쳐 오는 9월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임명할 계획입니다. 새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로 지난 3월 대표이사에 내정됐던 정다로 전 외교통상부 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30억 원을 들여 제주도 농업기술원 원종장에 감자묘 생산시설과 종성 선별장,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추고 우수 종묘를 증식해 농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감자 재배는 지난 30년 동안 단일 품종으로만 이루어져서 바이러스로 인한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뉴스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